네, 주말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 추운 날씨를 뒤로 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자, 박진원 논설위원께서 좀 짚어주시죠. 서울 도심에서는 이제 탄핵 찬성 집회, 그리고 동대구역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자, 이번에는 상당히 규모 면에서도 좀 놀랍고 참석자들의 면면을 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부산역에서 집회를 할 때 인원이 이제 경찰 추산을 한 13,000명 정도였는데, 네. 요번에 이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52,000명이 경찰 추산으로 모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기독교 단체인 이제 세이브 코리아 주관이라는 점에서 약간 이제 뭐 종교적 결집도도 있었겠지만은 또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단일 집회 참석 인원으로 따지면은 역대 최대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연단에 올랐는데 뭐 TK가 6.25 전쟁 때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땅이라면서 이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고요. 네. 특히 대구 지역구의 의원들 윤재욱, 추경호, 강대식, 권영진, 김승수, 이인선, 우재준, 또 이만희, 정의용, 강명구, 조지현, 뭐 또 비례대표 이다리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 김규 실장님, 이 대구가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여당 의원이 지금 12명이나 참석을 했고요. 다 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이 지방 의원들은 물론이고 현직 지자체장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한 게 또 눈에 띄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이제 단상에 올라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고요. 아마 마이크 잡아서 연설 내용도 나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이제 애국가 1절을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철우 지사는 경상북도 지사이고 본래 이 TK 지역의 국회의원 오래 하시고 지금 광역단체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서에 가장 잘 정통하고 또 민감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했고요. 저는 이게 탄핵 반대 집회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저 동대구역에 모여든 정말 6만에 가까운 저 강추위 속을 뚫고 들어온 그 민심의 그 부름에 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민심들을 등을 돌린 채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탄핵 찬성의 가결표에 표를 던진 분들이 저분에는 없었던 걸로 아마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래 본인의 개인으로서의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고 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는 분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탄핵 반대 집회에 가는 것도 정치적 논리상 또 사실은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 태극기 강경 우파하고 이 세이브 코리아가 하는 저 집회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개신교 안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매운맛과 조금 순한 맛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심을 업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이 안녕과 번영과 풍성함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위기감을 가지신 분들이 정광훈 목사 집회는 가기가 좀 꺼림칙하지만 저기에는 갈 수 있는 동력들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집회의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한길 강사가 간 것도 그렇고 조금 학식 있고 조금 합리적이고 좀 배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던 집회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TK 지역의 국회도 대거 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물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계속됐을 때 박수현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탄핵이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 급변침을 할 때 얼마나 스텝이 꼬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님, 오전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이 자, 대구에서 열린 집회가 굉장히 컸는데 왜 SBS는 보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주말 뉴스가 짧고 또 지방에서 다 각자 열리는 집회를 다 다룰 수 없어서 빼놓은 건데 왜 이걸 다뤄주지 않느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글쎄요, 그 언론인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언론을 향해서 그런
그 어떤 논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뭐 그런 자기 모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뉴스로 다루진 않았지만 지금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저 동대구 광장의 모습을 네.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SBS 저걸 많이 보여주나 지금 그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오늘 아침에 그 모든 언론의 사설이나 칼럼의 흐름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극우 정당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 또 국민의힘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유럽에도 또 세계적으로 극우 정당이 집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처럼 극우 정당화돼가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급변치마다 급작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네. 합리적 보수 정당 속에서 극우의 일부 움직임이 있고 그 극우의 움직임들이 점점점 커서 이 합리적 보수의 정당을 장악해서 집권한 것이지 이렇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이 합리적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종북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던 그런 그 국민의 힘이 어떻게 이렇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와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 태어나겠다 하는 것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광훈 목사 앞에 가서 저렇게 중심 핵심 의원들이 큰절을 하고 저렇게 결합하고 하는 거, 전광훈 목사와 절연하기로 하고 약속했던 그것이 대국민 사기였습니까? 도대체 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국민의힘이 제 자리로 어떻게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너무 먼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SBS가 이 주말 뉴스에 이것을 다루지 않았다를 원내수석 대변인께서 논평을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당시 집회에 단상에 올라서 시원하게 연설을 하고 싶지만 자,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 애국가만 제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부러운 듯이 지켜본 이가 있었는데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또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결국 SNS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올렸는데 자, 김우식 실장님, 그런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 갔는데 대신에 이 부인 이순삼 씨가 이 거기에 참석해서 한국사 강사로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이 있죠. 전환기 씨와 찍은 사진을 지금 SNS에 올렸습니다. 자, 보통 정치인들이 자기가 참석이 어려울 때 주로 부인을 대신 보내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의 속마음은 당장이라도 저 집회에 가서 이철우 지사처럼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좀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실제로 이제 다른 이철우 지사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만큼은 만약에 향후 조기 대선 국민이 열린다고 한다면 대선에는 분명히 뛰어들 것으로 다 예상이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 경선에 뛰고 대선 후보로 뛰어들면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이 사실은 또 선거법에 걸릴 경우에 자기 스스로 발목을 찍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다 몸가짐을 좀 반드시 하고 좀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을 아마 SNS에 올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후보자가 못 갈 경우는 사실 부인이 가는 경우는 대립하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전한길 강사랑 찍었던 그 부인 이순삼 여사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은 홍준표 시장으로서도 마음은 저게 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여권의 잠룡들이 뭐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조기 대선 국면을 예상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발언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홍준표 시장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우리 보수 유권자들도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통령이 낙마할 걸 전제하고 가장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식상함이 최근에는 좀 김문수 장관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박수현 의원님이 전환기 씨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인을 사실상 보내서 같이 이제 나 전환기 시장 친하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자, 전환기 씨는 약간 좀 논란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한국사 스타 강사로 나서서 연봉 60억을 포기했다면서 이 헌재 재판관들 맹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헌재 재판관들은
을사오적이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분들하고 이 친분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표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철우 지사도 거기 올라가고 싶고 홍준표 시장도 가고 싶은 거죠. 또 현장에 가보면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무엇인가 가슴이 뛰고 막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 실수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나고 보면 한 시간의 물거품에 불과하다. 저기에 가서 연설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흥분한 대중들 앞에서 부합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저 분들이 다 자신의 지지자가 될까요? 그리고 설사 저 5, 6만 명의 사람들이 100% 그 연설에 감동해서 그 연설에 그 집회에 참여를 해서 그 지지자가 된다고 한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읽고 그 시대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가치와 철학,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저렇게 일시에 일순간에 영합하고자 하는 저런 얄팍함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전환길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네. 다만 한국사 강사라고 하시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학과 출신입니다만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거기에 역사가의 어떤 사관에 의한 역사적 해석의 영역이 결합해서 그 과거의 한 시대의 전 모습에 가깝게 그려내는 것이 역사인데 기본이 사실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 유명한 한국사 강사라는 분이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저런 어떤 말을 하고 사실을 외면한 판단들을 하고 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같은 사학을 한 사람으로서 한국사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전환길 씨에게는 개인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는 분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러나 전환길 씨가 한국사 강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명세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들을, 행동들을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한국사를 가리키는 강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그럴 기본 소양과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진호 논술위원.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탄핵 찬성 집회 네. 참석을 독려했다. 이런 논란이 또 주말 사이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토요일에 서울 광화문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있었는데 네. 이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직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내란 주범 동조 세력은 내란 사태를 한여름밤의 꿈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이 내용은 이 대표가 직접 올린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표의 이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 네. 지난 7일에 게시됐는데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 카페 관리자가 올렸다. 이게 민주당의 그 해명입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님, 일단 여당에서는 이 개딸 동원령을 내렸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카페에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린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역 구민들한테는 이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한 건 사실 아닙니까? 아니 지역위원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하는 거죠. 저도 제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재명 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으로서 보낸 그 메시지마저도 이렇게 총동원령으로 오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즉각 그 내용을 해명하는 내용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박진호 논설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고 저도 거기에 멤버입니다만 네. 뭐 전혀 어떤 것들을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요즘에 대한민국에 붙어있는 현수막 중에 이재명은 안 된다. 국민의힘에서 붙인 현수막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 아직 그 탄핵 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뭐가 그렇게 쫄아서 그렇게 현수막까지 당의 이름으로 내붙이는지.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하든 누구를 선택을 하든
이 탄핵 인용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선택은 결과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써 그런 것들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당에서 공당의 이름으로 현수막까지 내거는 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두렵기 때문이고 반 이재명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집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역시 네. 바로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과잉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주말 집회만 놓고 보면 김문식 실장님 이재명 대표가 사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독려를 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이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는 경찰 추산만 놓고 보면 한 5천 명 모였고 반면에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지금 5만 명, 10배 가까이가 모였단 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현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 이장을 내려놨습니다만 그게 이제 카페 운영자가 이재명 대표의 당협에 보낸 문자를 이제 옮겨서 올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개딸 동원령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저게 마치 주말에 결과론적입니다만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새싸움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누가 더 많이 모이나로 돼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아주 싱겁게 끝났죠. 탄핵 촉구대회보다는 탄핵 반대 집회 모임들이 훨씬 더 많은 분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개딸 동원령이라고 하는 문자를 그 제명인의 마을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의 숫자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이 정확히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엄령 선포 이후에 지금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대한 심리의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이게 인용으로 나든 저는 기각으로 나든 이 상황이 민심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이 될 만한 정도의 절차와 과정과 숙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큼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헌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그다음에 그동안 사법적 절차에 대한 일종의 흠결들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 계속 쌓아오면서 만에 하나 헌재가 만장일치 8명이 다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불복하는 사태가 생기면 네. 사실은 헌재라고 하는 이 기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헌재가 오히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갈라서거나 대한민국이 분열하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이게 숫자 싸움, 기싸움, 동원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 향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결국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나오니까 이 위기감을 느껴서 집회, 탄핵 찬성 집회 동원령을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여권에서 또 공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당다운 공격입니다. 그렇게 수준 낮은 정치를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재명 대표가 주말 집회에 사람들이 나오면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결과적으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지지가 안 되는 것이지 광장에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더 모인다고 국민 전체 여론이 달라지나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러한 저급한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국민, 주권자인 국민께서 선택하실 문제이고 이 문제 국민의 선택권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아직 대선 전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에게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녹음기 틀듯이 틀어놓고 이야기하고 현수막까지 써붙이는 국민의힘의 행태야말로 이 위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미리 제한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인 이 탄핵의 인용 그리고 탄핵 인용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매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